예, 자, 또 들어갑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어요? 자, 기본적 사항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뭘 조사를 했어요? 권리관계까지 조사를 했어요. 권리관계. 그 다음에 뭘 조사로 떠나야 됩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자,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뭘로 확인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아까도 이야기했죠? 그럼 모든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뭘로 확인해? 관련 법령. 관계 법령을 찾아봐야 돼, 안 찾아봐야 돼? 관련 법령을 통해서 보충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변에 문화재가 있다면 문화재보호법, 군사시설이 있다면 군사기지 및 군사재보호, 이걸 뒤져봐서 이용 제한 거래 규정이 있는 거 확인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397페이지 그 2번 조사 확인 방법 첫째 줄, 두 번째 줄. 자, 시군구청에서 발급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 밑줄 보시고, 네, 양가로 1번에서 두 번째 줄.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첫째 줄 도시계획구역 내외 동그라미 쓰세요. 내외를 불문하고 뭘로 확인한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거 자 TP에 넘기세요. 자, 양가로 3번 첫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 시행 규칙 별지 2호 서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중요한 이용 제한 거래 규제만 정해 놓았다 그랬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나오지 않는 것은 네 번째 줄 관련 법하고 뭘 통해서 보충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 등기부도 마찬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그 장부로 확인하되 나오지 않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는 관련 법을 찾아봐야 돼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보충해서 결국 다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끝. 됐죠? 네, 계략적인 끝났고. 자, 뒷페이지 넘기세요. 401페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용 제한은 여러분들의 교재에 하나도 없어요. 왜? 내용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무슨 규제? 거래 규제. 여러분 교재 나온 것은 다 거래 규제예요.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가 토지거래 허가제. 이거 거래 규제입니다. 이용 제한이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제. 자, 두 번째가 뭐가 있어요? 농지법상 거래 규제. 농지법상 거래 규제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 애국인 토지법. 애국인 토지법. 자,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온 것이 애국인 토지법. 우리 과목에서는 무조건 출제가 돼, 애국인 토지법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셋 다 해야 돼. 셋 다 해야 집에 갑니다. 이건 다 못하면 집에 못 가요. 그렇죠? 이제 새벽 2시까지. 됐어요? 좋아라네. 좋아라래요. 그래, 한번 해보자, 이 말이지. 누가 이긴가 보자. 나는 집이 여기니까 걱정도 없어. 그렇죠? 됐어요? 네, 토지거래 허가제. 자, 토지거래 허가제는 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배운 것은 꼭 개공이 알아야 할 부분들. 그렇죠? 물건을 중개해서 알아야 할 부분들. 이런 것만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공법에서 다 할 거고. 자, 이 토지가 팔려고 의뢰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개공하려면 일단 토지대장 띄워봐야 돼? 안 띄워봐야 돼? 저 기본적 사항 확인해야 되고. 소재지 면적. 등기부 띄워봐야 돼? 안 띄워봐야 돼? 권리관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띄워봐야 돼? 안 띄워봐야 돼?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확인을 해야 되니까. 됐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로 보니까 이제 허가구역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돼요? 자,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 제재가 있죠? 징역벌금입니다. 어떤 제재? 그렇죠. 2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토지 가격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벌금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허가란 것은 인가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허가 성격뿐만 아니라 무슨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인가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어. 왜 그러냐면 원래 인가의 성격, 인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거든요. 원래 인가는 그래.
무효고 제재가 없어. 그렇죠? 근데 허가를 받지 않으면 유효고 제재가 있어. 근데 이것은 뭐요? 허가를 안 받는데 무효죠. 이거 인가 성격이고. 또 인가로 보면은 제재가 없어야 되는데 또 제재가 있어 없어? 있어. 이건 허가예요. 허가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성격하고 인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허가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개공이 알아야 할 파트가 뭘 알아야 돼? 허가권자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래야지 허가 받아오라고 시키지. 그죠? 허가권자는 토지 소재지 관할 뭐요? 시장, 군수, 구청장. 어떤 시장, 군수, 구청장? 토지 소재지며 토지 소재지, 물건 소재지. 그럼 허가 신청은 누가 하겠어요?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하겠어요. 계약 당사자 공동. 자,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이 나올 거 아니에요. 허가증은 언제 필요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해요. 소유권 이전 뭐 할 때 필요하다? 등기. 그러니까 결국 허가를 안 받으면 계약은 무효고 등기가 돼, 안 돼? 물권 변동이 안 일어나. 그래서 결국 허가 지역은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의 두 번째 좀 해주세요. 자, 당사자 공동 신청이라는 단어 있어요? 자, 토지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단어 있습니까? 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은 뭐다? 무효. 등기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 밑에 적으세요. 허가를 받지 않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가는 학문상 뭐에 해당된다? 왜? 무효니까. 원래 인가를 안 받으면 무효거든요. 근데 여기는 허가를 안 받았는데 무효예요. 원래 허가 안 받으면 유효거든요. 유효. 처벌을 받는 거지. 원래 성격은 그래. 근데 여기는 무효이면서 처벌을 받으니까 인가 허가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허가는 인가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허가 대상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왼쪽이 허가 대상, 오른쪽이 허가 대상이 아닌 거. 허가 대상은 한번 적어볼게요. 법에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이라 했어요. 토지만. 그럼 일정 순수 건물은 아니라는 소리고. 그죠? 또 뭐라 했어요? 일정 기준 면적을 뭐 했을 때? 초과했을 때만 허가. 그럼 일정 기준 면적 이하는 허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토지라 해도 안 받아. 그러면 면적이 도시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은 얼마? 180. 상업은 200. 공업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 90. 거기 다 외웠죠? 그죠? 이제 공법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내 요약집에도 들어있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도 180 초과했을 때만 허가요. 초과가 안 되면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하고 지상권이라고 말을 쓰고 있어요. 이전 설정. 그럼 반대해서 가면 전세권, 임차권 이전 설정은 허가 대상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 다음에 유상계약만 허가 대상. 무슨 계약만? 유상계약만 허가 대상. 그러면 유상계약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매매하고 그러면 증여는 돼, 안 돼? 그 이유는? 무상이니까 그렇게 해야 돼. 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유상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계약은 맞죠? 이건 계약은 맞아. 이건 무상으로 빌려 쓰는 거고. 무상 증여. 됐어요? 그래서 허가 안 돼. 그러면 상속하고 유증은 왜? 계약이 아니니까 허가 안 받아. 자, 이것은 이제 법 조문을 그대로 반대 해석한 거고. 이해됐어요? 예약도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거기 예외적으로 판결은 허가증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거. 그럼 경매는? 없어도 됩니다. 자, 근데 압류 부동산 공매 있죠? 압류. 이건 허가증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압류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을 요하지 않아요. 근데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허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비업무용, 거기 책에다 나와 있죠?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근데 이것도 예가 있죠? 몇 회 이상 유찰? 3회 이상 유찰되면 면제됩니다. 그랬죠? 허가증이 없어도 돼. 그래서 이제 이거
경공매와 관련해서 시험 자주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도표 위에 그 내용을 다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도표 위에 양가로 2번 밑줄 볼게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일정 기준 면적 초과입니다. 토지, 소유권, 지상권이라고 했어요. 유상, 계약 및 예약. 이런 게 핵심적인 단어, 법 조문이에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건물은 아니고, 그 밑에 전세 임차권은 아니고, 또 무상인, 증여 사용대차 아니고, 상속 유증 아니고, 경매 압류 부동산 구매 아니라고 나와 있죠. 근데 교환은 되고, 판결도 되고, 비업무용 부동산 구매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몇 회 이상 유찰이면? 3회 이상 유찰이면 면제. 그 도표 왼쪽에 나와 있어요. 됐어요? 자,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왼쪽에 세 번째 거 보면 대물변제 예약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동그라미 주세요. 예약도 들어가니까 이 대물변제 예약 이런 것도 허가 대상 하나 더 동그라미 쳐 넣으시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정 가등기도 허가 대상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동그라미 쳐 넣으시고 한번 읽어 두세요. 됐죠? 그 다음에 양가로상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라 했어요? 국장하고 시도지사 가로로 묶고 몇 년 범위 내에서 그거 한번 밑줄 그으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뭐예요? 동그라미 2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도 공법에서 배울 건데 이겁니다요. 계약할 때는 허가 구역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허가증은 뭐 할 때 필요해요? 등기할 때 필요하다 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허가 구역이 지정돼 보네. 계약할 때는 허가 구역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등기하기 전에 허가 구역이라고 지정이 돼. 그럼 허가증을 요하느냐 이 말이에요. 요하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그 2번이.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또 뭐요? 동그라미 3번이란 건 뭐냐면 계약할 때는 허가 구역이었어요. 계약할 때는 무슨 구역? 허가 구역이었는데 등기하기 전에 지정 기간이 뭐예요? 해제되거나 만료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지정이 만료될 수. 아까 5년 범위 내에서 지정이 되니까. 그러면 계약할 때는 분명히 허가 구역이었는데 등기하기 전에 이게 지정이 해제되거나 만료될 수 있죠. 그러면 이때도 허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도 그 공법에서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해됐어요? 네. 둘 다 허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그러면 4번도 한번 읽어두세요. 거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은 볼 필요 없고 양가로 5번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자,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자 여기가 허가구역에서 농지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요? 허가를 받으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농지 취득 없어도 돼. 그 다음에 허가를 받으면 계약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자 3번은 이 앞뒤에도 엄청 강조했죠. 허가를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무조건 하라 그랬어요. 이거 3번 여러 번 나와요. 제재 2년하고 100분의 30 그리고 무효. 기억납니까? 네. 그래서 2년하고 100분의 30 이렇게 한번 봐주시고 이제 부족한 것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보완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농지법상 거래 규제 이거. 그래서 이제 농지법도 내용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 실무와 관련된 것만 우리는 공부하시면 돼요. 404페이지 일단 펴보고 404페이지 보면 용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용어는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뭐 이 자체가 뭐 시험 크게 나오고 그러진 않아요. 공부하는데 전제가 돼서 나온 거지. 그래서 그 상식으로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농지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요. 농지가 뭐요? 전답과수원. 전답과수원이 농지요. 논하고 바다고 과수원이 농지라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부연 설명 나와 있는데 그럼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딱 두 가지. 양가로 3번하고 양가로 몇 번? 4번. 이게 우리 과목에서 주 알아야 할 내용이에요. 양가로 3번이 뭐예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있고 또 하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 이렇게 나눠지고 있죠.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제를 줄여서 우리가 뭐래? 농취증. 자, 농취증 그럼 알아먹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농지 소유 상한제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거기 공부할 건 없죠. 자, 상속 농지 중에서 농업 경영에 이용했다 안 했다? 그럼 얼마까지만? 만. 제가 보면서 이내라 말은 만까지. 그렇죠? 그다음 몇 년 이상 농사 짓다가 이농해서 8년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네. 예, 아니 8년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3년 이렇게 나온다 할지 5년. 기출문제에 들어있어. 아까 기출문제 이따 풀어볼게요. 자, 이것도 만. 그 다음에 주말 체험용농은 얼마? 1000입니다. 자, 1000 제곱미터 이내입니까? 미만입니다. 미만. 자, 여기는 두 가지 신경 써야 돼. 1000이란 거 미만. 그리고 세대원 전부란 것까지도 신경 써야 돼. 전부 합산해서. 자, 부부 같으면 합산해서 1000이에요. 그러면 이 농지 소유 상한제는 딱 세 글자로 공부하는 방법은 뭐라 했어요? 그렇지. 만천. 집에 갈 때도 만천. 컨닝할 때도 만천. 그렇지. 자, 앞사람 쿡 찌르면 만천. 그렇게 하면 돼요. 됐어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슨 하나? 또 하나. 아주 좋아. 그렇게 좋다고 웃어야 돼요? 네, 좋아. 자, 만만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 기억에서 이제 니은. 농업경 이농한 후 그 만 있죠? 8년도 동그라미 쳐놨어요. 8년 이상 농사짓다 이농한 거. 그 다음에 주말 체험농은 얼마? 1000. 미만 동그라미, 세대원, 정부 동그라미. 이거 다 신경 써야 돼. 만만천.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농지취득 자격증명제 나와 있습니까? 예. 니은 좀 이쪽 오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할 서류다. 농지증은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제출할 서류다. 첨부할 서류다.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제출 후다. 매매계약 효력을 발생시키는 효력 요건은 아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그럼 무슨 효력 발생 요건이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그러면 주의해주고 자, D페이지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지증을 요하느냐 요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러 번 이야기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자, 왼쪽이 농지증을 요하는 거. 자, 오른쪽이 농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 거. 자, 농지를 매매로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자, 일단 기역하고 니음은 이쪽이고 기급부터 비읍까지는 이쪽이죠. 이제 안 적혀지신 분 기역 니은은 요한다. 니음부터 비읍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그렇게 묶어 놓으세요.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분석 들어갑니다.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있어야 되고 교환은? 증여는? 증여했다가 멍구라미? 왜? 토지거래 허가는 허가증이 없어도 되죠? 농지증은 있어야 돼. 헷갈리니까 칠한 거예요. 그 다음에 판결은? 있어야 돼요. 경매는? 자, 경매 동그라미. 허가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죠? 허가증은 없어도 되는데 이거. 그럼 경매는 언제까지 농지증 제출하세요? 매각 기일이 아니라 매각 결정 기일. 자, 안 적혀주신 분만 매각 결정 기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매각 기일이 아니라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 돼. 그럼 공매는 종류 불문하고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뭐 비업무용이든 압류든 다 있어야 돼. 됐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시고 요하지 않는 경우 자, 순서에 관계없이 자, 상속은 농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상속인에게 한 유증은? 요하지 않는다. 인에게.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유언한 증여할 수 있잖아요. 이건 요하지 않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반대해서 가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유증, 아닌 자에 대한 유증할 수 있죠 없어요?
자기가 평소 돌봐준 사람 농지를 유증하고 죽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건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네 개가 중요합니다. 상속권이 있는 사람에게 유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어. 상속하고 똑같이 취급된다는 소리죠?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 대한 유증할 때는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이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농지 전용 협의 완료. 자, 농지 전용이란 뜻이 뭐예요?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쓴다 이 말이야. 그러면 협의 완료한 것은 농지증이 없어도 된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있어야 된다. 이쪽에다 적어 놓으시면 돼요. 허가나 신고한 경우,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는 농지증이 있어야 되고 전용 협의는 없어도 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담보농지. 담보농지는 농지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경매는? 그게 그거 아니에요? 자, 담보농지란 것은 자,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법정기관, 농협 같은 데서 우리가 보통 농민들이 돈 빌려 쓰죠? 그러면 농지를 저당 잡고 돈 빌려 썼죠? 못 갚으면 경매에 들어가, 안 들어가? 2회 이상 유찰돼도 살 사람이 안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면 채권자인 농협이 직접 경매에 참가해서 농지를 낙찰받을 수 있어, 없어? 이게 담보농지. 이런 경우는 없어도 되고, 그 외에 경매는 있어야 돼, 없어도 돼? 있어요. 자, 담보농지 없어도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주상. 즉,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 녹지지역은? 이건 이제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니은입니까? 니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돼요. 디귿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으로 들어간 것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니은이고 이게 뭐다? 디귿. 그렇게 나와 있죠? 니은. 니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치 않는 것은 있어야 되고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것은 없어도 된다.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농지증을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또 이것은 농지증을 요하겠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한 경우 있을 수 있죠? 요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는 가했던 거래요. 그럼 반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인들이 사들일 수도 있어, 없어? 그럼 농지증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자, 가는 없어도 되고 로부터는 있어야 돼. 뭐 이런 원리가 돼요. 되게 쉽죠? 그럼 농업법인은 합병으로 취득할 때는 없어도 돼. 시효 완성 없어도 돼. 공유농지 분할 없어도 돼. 자, 요약집에는 들어있는데 여기는 없죠 또. 그렇죠? 그래서 적어보세요. 시효 완성, 공유농지 분할, 농업법인은 합병. 없는 쪽에다 적으면 돼. 디귿, 니을, 비읍 그쪽에다가 시효 완성, 공유농지 분할, 농업법인은 합병. 이런 거 세 가지 적어보세요. 적었어요? 그것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효 완성, 공유농지 분할, 농업법인은 합병. 적었어요? 예. 자, 요하는 거, 요하지 않는 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농지증 발급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발급이 들어가? 일단 농지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뭘 작성하고 들어갑니까?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누구에게 발급 신청? 시구 읍면장에게 제출합니다. 그럼 며칠 이내 발급? 4일 이내 발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뭘 작성했고 들어가라? 경영 계획서. 그럼 며칠 이내 발급? 근데 예외적으로 이걸 작성하지 않고도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이제 주말하고 체험 영농.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허가. 아까 농지증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농지증은 있어야 되는데 뭐가 면제돼? 농업 경영 계획서. 농지증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농지증은 있어야 돼. 이 경영 계획서 먼저. 그 다음에 학교 등의 연구, 실습지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죠? 이런 것도. 자, 이건 농사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영 계획서가 필요 없어. 그러면 지금 농지증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며칠이네? 2일. 이제 면제는 며칠이네? 2일 이내 발급.
그래서 거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일단 기억에서 두 번째 줄 시구 읍면장 어디 동그라미? 읍면장 뭐 X 군수 X라고 적으세요. 농지증은 읍면장이에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서 시구 읍면장. 그 다음에 니은 몇인의 발급? 근데 가로 안에 면제는 몇일? 2. 그럼 면제 사유가 디귿에 나와 있죠? A, B, C가 면제 사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동그라미 4번은 주말 체험 영농 전반적인 내용이 거기 쭉 적혀 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본 위탁 경영. 이것은 뭐 원칙적으로는 농지 위탁 경영 해 못해? 못해. 근데 A적으로 6가지는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만 체크한다 그랬죠? 1번, 2번 체크하세요. 징집, 소집 체크됐어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2번 몇 월 이상 유행 3개월 이상 고객 여행 이거 하고 그 다음에 4번에 중간에 부상으로 몇 개월 이상 치료 부상으로 몇 개월? 3개월 이것은 위탁 경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것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6번은 또 중요해요. 자 밑줄 보세요. 농지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했어 안 했어? 그러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년 이내 처분? 1년 동그라미. 언제부터 1년?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게 되면 처분하라 이 말이야. 그래도 처분이 안 들어가면 처분명령 떨어지는데 누가 처분명령 떨어져? 자 여기는 시구 읍면장이 아니에요. 시장 군수 구청장 동그라미 6개월 이내 처분할 걸 명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도 안 하면 이행강제금 20% 매년입니다. 매년 동그라미. 1년에 한 번씩 이행될 때까지 매년 한 번씩 부과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 대충 끝났고 그 다음 뒷페이지 7번 한번 보세요. 7번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7번은 양가로 7번 나와 있어요. 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그 밑에 외적인 것은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있다는 소리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 없는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예, 중요한 것만 체크할게요. 일단 디귿 체크해 보세요. 질병, 징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여기까지. 이것은 위탁경영, 임대, 사용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3번에서 동그라미 3번 보고 있어요? 기억 밑쪽 보세요. 이거 이제 시험에 여러 번 이 지문이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바 있는데 임대차 계약하고 사용대차 계약은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 지문 있죠? 뭘 원칙으로 한다? 서명 계약. 계약서 쓰는 걸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지문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4번 체크하세요. 임대차 기간은 몇 년? 3년 체크하십니다. 3년. 2년이 아니요. 3년.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는 몇 년?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자, 이 지문도 좀 알아두세요.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 기간은 몇 년이란 말? 3년. 3년. 그 다음에 오른쪽 6번 체크하세요.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농지의 무엇은?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 지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양가로 7번은 일단 중요 지문은 체크해 드렸어요. 이해됐어요? 그 정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한번 봐드릴게요. 농지법 문제. 자, 162페이지 21번 한번 보세요. (21번) 보고 있어요? 자, 20회 공인중개사. 자, 20회 문제인데 개공인 농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맞는 거 틀린 거. 자, 1번은 용어 묻는 건데 농업 경영이란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한 것을 말한다. 이건 용어 문제인데 맞는 말이에요. 농업경영. 뭐라고 했어요?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한 것을 말한다. 이건 개념 묻는 문제인데 용어 묻는 문제인데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2번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하려는 자 사이에 농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뭘 원칙으로 한다?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이 지문. 자, 그 다음에 3번 농지 소유자는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 경우 위탁 경영 가능해요? 예. 아까 위탁 경영 원칙은 안 되면 예외적으로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징집 입영, 3개월 이상 부상 치료 이런 건 가능하다고 했죠? 이건 맞는 말이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한 경우 허가 외에 농지적 별도로 발급을 요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농지증은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 기억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틀렸네. 그 다음에 주말 체험 영농 1000 미만. 맞습니까? 예. 면적은 세대원 전부. 면적은 뭐다? 세대원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아, 그 말이구나. 무슨 말? 그 말. 저 말이 아니라? 그 말. 자, 그렇죠. 아주 좋았어요. 자,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23번. 23번 보고 있어요? 농지법. 자, 농지를 매수하는 의뢰인에게 개공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주말 체험 용도 목적으로 소유한 경우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맞습니까? 네. 세대원 전부 1000 미만. 이거 신경 쓰라 그랬죠? 자, 주말 체험 용농도 농지증 발급받아야 된다. 맞아요? 맞아요. 농지증은 필요해요? 네. 2일 이내. 다음은 뭐가 면제돼? 농업 경영 계획서가 면제된 거예요. 맞는 말이고. 농지 임대가 예외적으로 허용되어 농업 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은 뭘 원칙으로 한다? 서명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맞고. 임대료 양수한 자는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방금 했죠? 그 지문. 자, 5년간 경영하다가 이농했어. 만까지만 소유했어. 8년. 아까 8년이라고 했죠? 여기 있네요. 8년.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가볍게 농지법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가 대충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애국인 토지법. 자, 애국인 토지법만 하면 오늘 수업 끝납니다. 자, 보세요. 애국인 토지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년 나온다고 했죠? 매년 출제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첫 번 보세요. 애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러 올 수가 있어요. 자, 을이 애국인입니다. 그러면 개공은 애국인 토지법을 설명을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애국인 개념이 뭐예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있어 없어? 있어요. 우리나라 국적이 아직 상실이 안 돼도 애국인으로 봐 안 봐? 봐요.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고 애국에 거주한 사람은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애국인 개념이 여러분 교재에 거기 양가로 2번에 나와 있어요. 양가로 2번에서 동그라미 1번 몇 줄 보세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애국인으로 보고 있죠? 네. 그리고 기억 니은 읽으세요. 기억 니은 읽고 있어요? 기억이 애국 국적을 취득하면 곧바로 애국인으로 본다고 나와 있죠? 네. 우리나라 국적이 상실이 안 돼도. 니은은 영주권자. 이건 애국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2번 애국 법령 동그라미.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도 뭘로 본다? 애국인. 그럼 우리나라 법령에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는 아니단 소리요. 그 다음에 3번, 4번.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더라도 사원 구성원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이제 4번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이사 등 임원을 말합니다. 임원 2분의 1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도 애국인으로 보고 있죠. 그럼 결국 뭐예요? 사원이 됐건 임원이 됐건 반 이상이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뭘로 본다? 애국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 1 또는 2가 1이 애국이고 2가 애국법인입니다. 애국인의 애국법인이 자본금 얼마? 2분의 1. 의결권수 얼마?
2분의 1.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애국인들이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본금이나 의결권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애국인을 본다. 자, 애국인 개념도 시험 나오니까 알아야 돼. 넘기지 마시고 틈만 나면 넘기려 하지 마시고. 자, 적용이 또 중요하죠. 이건 애국인 등에게만 적용된다고 했어요. 이 등 속에는 애국정부 들어가 있죠? 내국인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자, 토지만 적용되죠? 그러면 순수 건물은 적용되지 않고 취득할 때만 적용되죠? 양도할 때는 적용되지 않고 또 소유권만 하죠? 지상권은? 아닙니다. 가장 틀리기 쉬운 것이 지상권이라고 했죠? 왜? 토지거래하고 소유권하고 지상권 다 들어가죠? 애국인 토지법은 오로지 뭐만? 그래서 그 첫째 줄 양가로 1번에서 동그라미 2번 기억 첫째 줄 우선 애국인, 애국정부, 국제기구 애국인 등 토지 소유권 취득 기억 세 줄 몇 줄 걷어요? 그 다음에 니은 세 줄 몇 줄 걷어요? 판례에 의하면 애국인 집합건물 자 우리가 아파트 사드릴 때 대지권 따라 붙죠? 함께 취득한 건물분과 함께 취득한 경우를 하더라도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함에 있어서는 허가 신고를 요한다. 그 말은 애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뜻이요. 자, 집합건물 사들이면 대지권 따라 붙죠. 그때 허가지역은 허가, 신고지역은 신고한다. 애국인 토지법이 적용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별도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판례. 유일한 판례가 그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TP 넘어가세요. 자, 상호주의란 말은 똑같이 한다는 소리죠. 똑같이 한다는 소리인데 제한권자만 체크하세요. 국장 동그라미 네 번째 줄 제한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상호주의 제한권자는 국장이고 제한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주 공부할 것은 양가로 4번하고 양가로 몇 번? 5번. 자, 애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때 신고가 원칙, 허가 받는 경우도 있죠. 자, 계약은 며칠 내 신고? 60일 이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60일이요? 계약 체결일. 그러면 계약은 매매도 있고 증여도 있고 그러죠? 근데 애국인도 부동산 거래 신고하라고 했죠? 그럼 매매 같으면 여기서 신고 안 하겠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여기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원리가 그거야. 원리가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하니까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계약은 두 번째 줄 계약일로부터 몇째? 60일. 그리고 계약 제목 밑에다가 증여 적어놔야 돼. 증여. 뭐다? 증여가 계약.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줄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은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매매 같으면 거기서 신고했으니까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이 뜻이요. 그리고 이제 위반하면 몇만 원? 3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신고를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 외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자, 계약 외 원인이 뭔지 알아야 돼. 뭐가 있어요? 그 다섯 번째 줄 보면 상소, 경매, 판결, 판매권 행사, 법인은 뭔병? 합병. 자, 이건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것도 신고는 신고인데 몇 개월이네? 6개월인데 취득한 날 이걸 위반하면 몇만 원? 100만 원이야. 과태료. 몇만 원이 과태료? 100만 원이야. 그러면 취득한 날은 경매는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 이렇게 문제가 돌려서 나올 수도 있어요. 취득한 날. 그 다음에 계속 보유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애국적을 취득한 경우 있죠? 그럼 애국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애국인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러면 이걸 위반해도 몇만 원? 100만 원. 그러면 신고를 위반하면 전부 다 1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죠. 뭐 어떻게 한게 해야 돼? 300, 100, 10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300, 100, 100 집에 갈 때도 300, 100, 100 아주 좋았어요. 끝. 그 다음에 이제 뭘 공부를 해야 돼요? 허가 대상 지역. 자, 허가 대상 지역은 반드시 숙지하라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럼 허가 대상 지역은 중요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어디? 군. 문화재 보호법상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험을 보호구역에서 문.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 경관 보전지역 있어요? 생. 야생 생물 특별 보호구역 있어요? 야. 그럼 어떻게? 군문생야. 집에 갈 때도 군문생야. 자, 이거 허가 대상. 그럼 이건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허가. 누구 허가? 시장군수구청장. 허가는 허가인데 사전 허가. 며칠이내 허가 불허가 통지? 15일.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유효? 무효. 자, 제재가 있어요? 자, 제재가 2년 이하의 징역에 2천만 원 벌금. 여기는 징역 벌금이죠? 과태료가 아니고. 근데 2년하고 2천이요? 100분의 30이 아니라고. 2년하고 뭐다? 2천. 약식에서 뭐다? 2. 무슨 이? 2. 그러면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체크하세요. 그 두 번째 줄 허가, 세 번째 줄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허가를 받으면 여기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지문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 할 구역, 지역, 군문생략 해놓고 기속성, 며칠 내 허가 불허가 통지? 15일.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무효. 허가증이 없으면 자, 그 무효고 징역 2년하고 2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정리됐죠?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허가구역은 문제가 어떻게 구성됐는가? 외국인 토지법은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어디를 봐주셔야 되냐면 그 160페이지 159페이지부터 볼게요. 159페이지 18번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자, 18번 뭐라고 했어요? 개공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토지법을 설명한 것은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죠? 옳은 거. 자, 자연환경보전법 생태경관 보정지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 취득 계약은 효력이 없다.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다. 맞아요? 네, 맞네 이거. 생태경관 보정은 허가구역 맞죠? 네. 맞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는 계약은 무효. 맞는 말이고. 자, 경매 취득일로부터 60일내 신고? 6개월이잖아요. 6개월. 계약 외니까. 계약 외. 그래서 60일에 틀렸고. 자, 상속도 계약이에요. 계약 외.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말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맞아요? 네. 네, 맞네. 이거 100만 원 과태료. 그렇죠? 300, 100, 100이니까. 그 다음에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에도 계약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맞아요? 응? 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단어가 있어 없어? 외국인들이 부동산 거래 신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고해야 한다. 이게 틀려버렸어요? 예, 그럼 옳은 걸 골랐어요? 틀린 거? 옳은 거. 기억하고 디귿. 몇 번? 2번. 자, 하나만 더 풀어드릴게요. 18-1. 자, 160페이지 18-1 볼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국내 토지를 취득하기는 외국인에 설명한 것을 틀린 것을 골라라. 자, 애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따는 단체도 외국인에 속한다. 맞습니까? 네. 자, 애국 법령. 그러면 반대해서 우리나라 법령은 아니란 소리죠? 네. 맞고. 자,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칙적으로 며칠 내? 60일. 계약은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60일. 신고. 맞네? 네. 자, 3번 잘 보세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했어. 2년하고 2천. 아이, 신고잖아요, 신고. 신고는 과태료지. 징역 벌금은 뭘 안 받았을 때? 허가를 안 받았을 때가 2년하고 2천. 근데 여기는 뭐요? 신고했잖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그러니까 과태료요.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100 과태료고 허가를 안 받았을 때 뭐다? 2년하고 2천. 그러니까 2년하고 2천이 틀려서 신고를 물었으니까 신고는 무조건 과태료입니다. 이해됐어요? 네.
3번이 정답. 그 다음에 외국인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하고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토지를 지정하는 원칙적으로 시장구수구청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까? 네. 자, 문화재 허가 대상 지역 맞아요? 네. 네. 군문생략 문 맞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를 했어. 그럼 여기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맞죠? 네. 되게 쉽죠? 자, 알고 보면 되게 쉬워. 자, 그러면 기본서 조금만 볼게요. 자, 411페이지. 뭐 이제 다 조사 끝났어요. 이것까지 끝내야지. 자, 상태, 환경, 입지 조건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 책 보면 돼. 이건 뭐 공부할 거 없으니까. 자, 상태는 내 외부 상태는 벽면하고 도색, 도배. 411페이지 벽면 밑에서 두 번째 후단 벽면 마지막 줄 도색, 도배 동그라미. 이건 어떻게 자료 한다 그랬어요? 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 자료 요구라고 적어주시고. 자, 뒷페이지. 각종 시설 상태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주어 다 동그라미.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배수 동그라미. 단어만 체크하면 뭘 조사하는지 대충 알겠죠? 네. 뭐 가스 누출 여부, 도시가스 이거 조사할 거고. 이건 어떻게 해요? 자료 요구. 의뢰인에게 물어봐서 조사. 자료 요구입니다. 그 다음에 큰 2번에서 양가로 1번 도로 대중교통 시장학교 건져서 묶으세요. 이걸 통틀어서 뭐라 그래? 입지 조건 적고 개공이 직접 조사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입지 조건 개공이 직접 조사 현장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은 자료 요구입니까? 개공이 직접 조사. 자료 요구라고 적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후단 세 번째를 1km 이내 비선호 시설이 있어요? 네. 이것은 개공이 직접 조사. 개공이 직접 조사입니다. 자, 관리에 관한 사항 이것도 직접 조사. 끝. 뭐 조사할 것도 없죠. 자, 오른쪽 조세는 종류하고 세율을 조사해야 되는데 무슨 관련 조세만? 취득 관련 조세, 종류, 세율. 근데 세율은 세법에서 배우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종류만 알면 돼요. 세법은 세법에서 세율은 매치하면 되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호단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초등학교 인지세 있습니까? 네. 이건 무조건 조사해서 설명을 해야 돼. 세율 조사해서. 이해됐어요? 네. 이제 그거 체크만 해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전 금액. 거래 예전 금액 조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거래 예전 금액은 누가 산정한 금액이요? 개공. 첫째 줄만 외쳐보세요. 개공이 계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자, 의뢰인이 산정한 금액이 아니에요. 예전 금액은 개공이 계략적으로 조사해서 산정 금액이 예전 금액이고 이걸 조사해서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 설명서 기재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예전 금액은 설명도 하고 기재도 해야 된다. 설명도 하고 뭐도 해야 된다? 기재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건 조사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리고 나중에 거래 끝나면 확인 설명서 써야 돼, 안 써야 돼? 확인 설명서가 뒤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1, 2, 3, 4. 이제 이것은 이제 이번에는 다 네 개 다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해됐어요? 네. 근데 오늘은 못하고 다음 주로 넘길게요. 이해됐어요? 네. 네. 확인 설명서. 오늘은 조사하는 것으로 끝. 이해됐어요? 네. 네.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번 남았으니까 결석하면 안 되고. 이해됐어요? 네. 마무리 잘 하면 중개사법은 못 나와도 90점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 없이 쭉 따라가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